빵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 준 게 아니고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먹었죠. 그리고 우리 남편이 공안이니까 뛰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밥을 이렇게 싸주고 음식을 싸주더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때 그 집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걸 어디로 싸들고 갑니까? 걸었죠. 가다가 또 잡혔어요. 아씨. 제가 총 토탈해서 6번 체포됐어요. 그래도 북송은 면했던 게 어떻게 북송면했어? 6번을 잡혔는데 이제 불사전에?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북송당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다리를 저니까 걷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문에서 연길까지 들어가는데 길이 엄청 멀어요. 산속으로. 근데 그걸 산으로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탔어요. 고속도로에서 걷는다는 게 무섭고 고속도로는 밀폐됐어요. 양쪽에 난간이 이렇게 철조망 다 쳐놨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차가 경찰차처럼 느껴졌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차 불빛이 멀리서 보이면 물도랑에 딱 숨었다가 차 지나가면 절면서 또 걷고.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연길 도착하기 전에 거의 막 기진맥진해서 가는데 경찰차 하나가 훅 가더니 다시 팍 오더니 교통경찰한테 체포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또 끌려가서 그때도 또 에이씨 이제 뭐 한번 잡혀갔던 놈이 이제는 죽는다 해서 갔는데 너무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잡혀갔는데 중국말 모르니까 조선족들이 붙는 거예요. 난 조선족들이 도움이 그때 또 있었어요. 한족들이 막 물어봐서 모른다고 하니까 하남 파출소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 도문 시내에 하남이라고 있는데 하남 구역에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 파출소가 있는데 한족들이 뭐락뭐락 하더니 제 이야기를 쭉 그 조선족이 한번 들어보더니 도문 변방대에서 도망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민본부대 군인들을 투입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깡패형의 스토리가 좀 먹혔어요. 네. 그 깡패형이랑 해서 감옥에 같이 있었고 쭉 이야기하니까 과거 조사 기록이 있잖아요. 네. 북송된 지 이제 2월 달에 북송된 놈인데 6월에 다시 들어왔으니까 네. 그 조사 기록에 대한 이런 게 또 공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더니 약간 제가 어찌 보면 그 악당, 그러니까 전과가 있어야 돼요. 일반 전과면은 안 되는데 이 새끼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남 파출소에서 중국 그 변방부대에 부른 거예요. 이건 너희네가 취고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약간 마약 담당 그 장교가 하나 왔어요. 조선족 장교가 하나 타고 오더니 생전 모르던 소령이 연간에서 소령들이 취재 안 하거든요. 인민해방군 소령이 와서 조선족이 앉더니 야 얼마나 감동스럽게 나를 설득을 하는지 야 우리도 너네 그렇게 잡아서 넘기는 게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뭐 너희들하고 무슨 죄를 진 게 있니? 우리가 너네 매수진 게 없다. 너무 안타깝고 나도 너 같은 애가 자식이 있는데 얼마나 그러냐. 근데 너 그 마약 하는 형 북한에 가면 찾아올 수 있냐 이런 거에 조선에 가면은 그래서 글쎄요 저 가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 그 찾아오면은 자기가 포상하겠대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사람을 잡아오는 스파이로 활용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이제 다시 가면 죽는다고. 저 뭐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한번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가면 진짜 뼈도 못 추린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널 도와주면 좋겠니? 그래서 저 그냥 중국인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더니 너 그 대신 북조선에 그냥 그 보위배단 안 넘길게 이러는 거예요. 너네 그럼 뭐지? 그러니까 저를 약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 추방인 거죠. 가서 그 형 다시 만나서 데리고 와. 저를 낚시를 쓴 거예요. 그러더니 너 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페이도 지불할 거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가 풀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그게 딜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처음에 풀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도 제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알아요. 그래서 풀어주진 않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저한테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중국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협상에 동의를 한 거죠. 네? 예, 그러고 너 뭘 필요하네 해가지고 저 지금 돈이 하나도 가진 게 없다. 지금 감옥에서 다 간수한테 주고 나왔다 그러니까 좀만 있으라 그러더니 한국제 그 가죽 잠바들 있잖아요. 네. 너 현금 가지고 나갔다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줘야지. 시장에 가서 이거 팔아서 쓰라. 그러더니 이거 한국제라서 비싸. 그러더니 한국제 청바지에다가 막 그 가죽 점퍼 같은 거 뭐 비싸 버린 점퍼들 막 몇 개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 두릉두릉 싸가지고 중국 북경 지프차를 딱 타고 북경패 지프차가 있었어요. 중국 국경 순찰차 그거 타고 국경을 쫙 훑었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 국경 경비대가 없는 쪽으로 저를 안내하려고 넘어가라고. 예. 처음에는 딱 세워놓고 저기로 가래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잠깐 보는데 저 짝에서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라고 저거 지금 잡고 서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씨 또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번 실패하다가 나중에 조용한데 이건 진짜 자기들이 장담 안 돼. 빨리 넘어가래요.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뒤로 보면은 안 가고 있어요. 갈 때까지. 이러고 보고. 그래서 다 넘어서 산에 올라갔는데 1시간 동안 안 가고 있더라고요. 다시 넘어올까 봐.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갈 때까지 저도 기다렸어요. 아, 참 네. 운명이 너무 기구한데요. 네, 그러다가 저도 이제는 다시 안전하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두 번째 이제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기 제가 넘어왔을 때 안 잡혔으니까 갈 때도 여기 안전할 거다 싶어. 진짜 으쓱한 그 강이었어요. 조금 있더니 집에 싹 가다가 안 보이는 데서 살짝 서요 또. 서더니 한참 있더니 또 조금 가다가 서고 몇 번 그렇게 반복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킬까봐 좀 더 저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네. 딴 데로 넘어왔죠. 그렇게 다시 넘어왔죠. 아무튼 그래서 넘어오는데 성공을 했네요. 근데 넘어와서 제가 이 다리는 절대로 연변까지 못 들어간다. 연길까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딱 그때 중국에서 영진이한테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 한 번 갔다 온 사람 말 들었는데 중국에는 길거리에 자전거가 널려 있대. 자전거 열쇠도 안 채워놨대.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라가 어디 있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전거 탈취하자. 열쇠 없는 자전거를 탈취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더문 시내를 털면서 그 자전거를 막 흔들었어요. 근데 뭐 다 열쇠 채워놨더만. 근데 한참 자전거들 막 만져보다가 진짜 여행 한참 그 돌았어요. 골목들을. 그러다가 어떤 자전거 하나가 열쇠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자전거를 탔죠. 근데 그 전에 그 저기 경찰 자기 남편이 경찰 사람이 모자를 줬어요. 근데 너무 그 처치하니까 몰골이 그 모자를 줘가지고 모자를 딱 쓰고 자전거를 딱 끌었어요. 그다음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걸 누가 탈북자로 봐요. 그래, 자전거를 맞아. 딱 타고 모자 딱 눌러쓰고 그러고 절면서 이렇게 오다가 자전거가 도움된 게요. 올라갈 땐 걸어올라고 내려갈 땐 관성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산악 지역이니까 올라갈 땐 힘들어도 내려갈 땐 쭉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걸로 거의 새벽까지 해가지고 연길에 도착한 거죠. 연길 길을 어떻게 알고? 지금 난돌이다. 그거는 형이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감옥에서 그 형이 올 때 창문을 항상 주시해가지고 모든 지형 지물을 익히라고 네가 돌아올 길을 다시 익히라고. 진짜 그게 초인적인 힘을 다해서 주변을 주시하면서 어디 그것들 있잖아요. 진짜 내가 돌아가야서 내가 살려면 이 길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걸로 기억을 한 거네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특별했냐면 그러니까 일반 길이 아니고 신설 고속도로였어요. 그러니까 금방 찾아갈 수 있었고 그 고속도로가 또 신설이니까 대부분 꼬불꼬불한 길을 다 스킵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직선이 된 도로였죠.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었고 근데 또 어느 정도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리막 때도 있으니까 내리막 고속도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도 힘든데 내려가는 길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만큼 쭉 관성으로 진짜 많이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쵸. 뭐 자전거 타고는 너무 모자 하나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맞아요. 쭉 타고 내려가서 연길 그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에는 또 내려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누가 감히 그쪽으로 자전거 타고 들어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쩔룩쩔룩 절면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갔는데 제가 가슴 콩당콩당 하면서도 지나갔죠. 그래서 겨우 와서 그때 그 형한테 다시 전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그 형이 학쟁이. 네. 그 형은 북한에 간 줄 알았는데 이미 중국에 있었구나. 완전히 뭐 진짜 북조선에 살아있는 홍길동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 몇 년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중국에서 제가 연변에서 농사일 한 1년 해보고요. 그리고 훈천에 가서 그 벌목일을 했었어요. 겨울 내내. 그리고 다시. 이 연약한 체격에? 예, 근데 그 노동자들 반만해졌죠. 제가 밥은 잘하게 생겼나 봐. 밥은 진짜 잘해요. 반찬 진짜 잘해요. 그걸 어떻게 알고 맨날 그 형부터 시작해서 그 벌목 거기서도 밥만 시켰을까? 예, 아니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는데 네. 또 제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죠. 그 산속에서 진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에요. 거의 두께가 이 정도 나무들 있잖아요. 그 깊은 산속에. 예. 둘 수도 없어요. 그쵸. 거기서 그냥 아저씨들이 멧돼지 잡아오면 그거 가지고 볶아주고 했었고 거기서 돈 좀 벌었어요. 그래서 도로 건설 공사장에 나가서 한 1년 동안 도로 공사 해가지고 그때 중국 돈으로 한 3,400원?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중국 돈으로. 그 돈 갖고 대련으로 튀었어요. 대련에서 한 6개월 동안 한국집에서 열심히 쏙쏙 닦으면서 일하다가 대련에서 다시 상해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오, 중국에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는데 상해까지 간 거예요? 네, 근데 상해 가서 상해에서 또 취직을 하려고 쭉 돌다가 구인 공고가 났어요. 중국말로 이렇게 구인 공고가 나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이게 살다 나니까 중국 글자가 조금 익숙하잖아요. 근데 구인 공고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 조선어 되는 사람. 네. 호이소 초생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 조선말 아는데 해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북한 식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게 조선말 아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게 갔죠. 북한 식당인데 뭐 인공기가 크게 이게 그래서 면접 보러 가야지. 화들 올라가니 엄청나게 뛰었죠. 에이씨 이러 무서워서 그 다음에 또 뛰어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는 게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중국을 뜨자 해가지고 귀주성으로 해가지고 운남성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2005년도 그 2년을 줄줄줄 내려왔어요. 그래서 2005년 7월 달에 저기 운남성 마지막 거기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주재 하노이 대사관까지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노이 주재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려다가 근데 하노이에서 또 대사관에서 안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체포됐어요 또. 근데 지금 2005년이라 해가지고 선생님 너무 신경질 나. 나 지금 내가 지금 2008년에 들어온 걸로 알거든요. 근데 지금 2005년에 거기까지 갔대서 빨리 간다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한쪽으로 이게 지금 성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하노이까지 들어갔는데 또 체포됐다고요? 내가 미치고 환장하네. 그럼 체포돼서 북한 간 거예요 또? 아니에요. 그때는 거기서 대사관 사람이 저한테 북한에 다시 가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어요. 물론 본인이 대사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팩트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전후 사실은 나중에 와서 알았지만 그때 저보다 먼저 탈북민들 구출하려고 다큐멘터리 팀이 침입했다가 빵꾸 났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천국의 국경을 넘다였어요. 그 탈북민 다큐멘터리 이름 나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팀이 저보다 몇 달 앞서서 거기를 경유했더라고요. 그걸 베트남 대사관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뻥꾸냈고 그 다음에 제가 간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안 좋았을 시기에 하노이에 들어갔죠. 그래서 대사관 사람들이 저를 경찰에다가 인계를 했고 저는 경찰에 인계되고 대사관 사람들이 유일하게 저기 베트남 경찰한테다가 북한에는 넘기지 말라 이렇게까지만 협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추방당했죠. 중국 추방하면 어떡해. 거기서는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생존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중국 국경에서 다시 저는 마지막 남은 게 홍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진짜 하도 어릴 때 나왔으니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거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홍콩까지 가면 영국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힘들게 그 베트남 국경에서 홍콩 앞에 심천시까지 왔는데 건너편에 중국 오성홍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홍콩에도. 진짜 완전 절망했죠. 이제는 이 넓은 빨간 대륙에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싶어서 그때는 이제 중국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때는 한국 가기를 그때 포기해서 중국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신분증 사고 노가다하면서 돈 벌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넘어왔네. 한국까지 넘어와서 어떻게 온 거는 다음에 기회 되는 얘기해주세요. 하여튼 우리 요셉 씨가 지금 장장 거의 한 3시간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고생을 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긴 했어요. 근데 여러 번 북송이 됐지만 딱 북한에 북송돼서 간 건지 그러니까 공식 북송 한 번, 비공식 북송 한 번인데 운명이 사실 기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돌고 돌아서 중국에서 6년 생활하다가 한국까지 오는 거 보면 정말 내가 그때 난 지금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내가 중국에서 가까이서 마주쳤으면 내가 어떻게라도 도움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그 짠한 우리들의 운명이랄까 아까 탈시라고 했잖아요. 외부를 떠돌 때 중국을 떠돌 때 우리 다 그런 생각했잖아요. 나는 왜 하필이면 우리는 왜 하필이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태국을 넘어올 때 그 딱 강을 넘었을 때 태국 딱 오니까 남녀 커플이 있었어요. 두 쌍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물어봤거든. 태국 대사관 이렇게 뭐 이민국정에서 어떻게 가냐 하니까 정말 핫팬츠 딱 입고 해맑은 얼굴로 나보다 나랑 비슷해 보이는 애들이 그 배낭여행 왔었는데 난 그걸 보는데 그때 막 교차 감정이 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런 어떤 나라 없는 서름, 북한에서 태어난 서름을 우리가 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탈북 스토리 장장 4시간 동안 못 벗어났습니다. 중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중국은 못 벗어났어요. 아직도 이제 감옥이 남아있다는데 우리 다음에 만나서 우리 요셉 씨의 또 중국에서 어떻게 기어코 탈출해서 한국까지 넘어왔는지 또 남아있는 러시아 감옥이요? 러시아 감옥이죠. 러시아 감옥이요? 제일 길게 있었으니까요. 그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씨의 탈북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십시오. 고생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